저는 사진용 메인 바디 그리고 동영상 하이브리드 바디로 G9 마크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일단 동영상 업계에서는 그래도 파나소닉 사용자가 적지는 않은데 사진에서는 특히 루믹스라는 이름 자체가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 들고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기해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풀프레임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크네요. 무겁네요.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크게 사용할 거면 그냥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항상 따라오는 말입니다. 저도 참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굳이 그럴 것도 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는 마이크로 포 서드는 작은 센서이고 이것의 이점을 살려서 작은 카메라를 만들기가 좋다인데요. 실제로 파나소닉에서 나온 마이크로 포 서드 카메라들 중에서는 작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고요. 이 카메라가 유독 커다란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G9 마크2 같은 카메라는 전문가 레벨의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SD카드 슬롯, 상업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과 디자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 카메라를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하는 렌즈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렌즈가 있지만 제가 풀프레임 기준으로 20에서 70mm 초점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1025 렌즈가 괜찮더라고요. 문제는 이 1025 렌즈가 커다란 바디에 어울리는 상당히 폭력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면 좋은 말로는 멋있고 신뢰감을 주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는 생각보다 무게와 크기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조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업무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센서 크기와 카메라의 사이즈가 꼭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무게는 표준적인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에서는 커다랄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업무용 카메라로서는 그것이 단점으로 볼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 포 서드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마이크로 포 서드의 모든 카메라가 크다는 대변이 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카메라와 렌즈들이 많고 그것들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와 렌즈가 유독 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아쉬움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 포 서드가 비교적 심도도 깊고 저조도 화질도 밀리는데 크기까지 크다면 굳이 풀프레임 카메라를 두고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강력한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AF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저조도에서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지만 그 밖에 루믹스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강력한 기능이라든지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 잘 갖춰진 마이크로 포 서드의 시스템, 이런 점들이 합쳐져서 고점이 굉장히 높은 카메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잘 사용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뜻인데 문제는 보통 단순히 낮은 가격만 찾아가다 생기지 않나 싶어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디 중 이 카메라의 가격이 가장 낮다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겠지만 가격 하나만 보고 이 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이크로 포 서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의 다양한 풀프레임 바디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이 각각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 촬영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하나로 모든 상황을 커버하려다 보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알파1, R1 같은 카메라가 가성비 카메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G9 마크2를 50만원, 100만원에 구매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그냥 50만원, 100만원을 지출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포 서드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그런 환경에선 어차피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카메라를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하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어이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의 카메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제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라운더의 비싼 카메라를 사용하는 대신 역할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 카메라는 구매한 목적에 맞게 부족하지 않은 능력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가 장점을 내는 환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극적인 심도 표현이 필요 없고 극적인 저조도 환경이 아니거나 조명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말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1025 렌즈를 사용하면서 할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이 렌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실제 구매 가격은 한 200만원 초반대가 될 텐데요. 마이크로 포서드의 고급 렌즈들이 대체로 100만원 안팎으로 혹은 그 밑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GM 렌즈와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렌즈는 충분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화질을 보장해서 바디의 능력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업무용 플래그십 렌즈가 2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렌즈 말고도 더 작은 사이즈의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렌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센서 크기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촬영 환경에서 커다란 센서가 주는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풀프레임 카메라는 한 대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카메라들은 마이크로 포서드로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실제 사용기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조만간 리뷰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